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기 파트 45문항 또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항상 영상의 첫 화면은 대단원, 소단원, 문항번호, 문항수 동일하게 가고 있고요. 각자 소단원별로 문항 번호 확인하시고 어느 문항에서 오답이 발생하는지 한번 점검하시면서 45문항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항상 부탁드리는 거 하나 있죠? 오늘도 동일하게 합니다. 자, 유튜브를 그냥 눈이랑 귀를 열고 뜨고 문제를 풀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문제를 정확하게 풀고 싶다, 또 이제 또는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하고 싶다, 그러시다면 옆에 종이와 펜을 하나 두시고요. 네, 강사인 제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고요. 틀린 번호의 문항을 적으셔서 나중에 45, 45개 문제를 다 풀고 나셔서 어느 단원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해줘야 될지 진단하는 과정을 가도록 할 거예요. 그러려면 메모지 옆에 두시고 같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문제 풀러 가도록 할게요. 36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1번부터 시작하지 않고 36번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아시죠? 실제 실기 시험 번호와 동일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왜냐면 몇 번, 36번에서 40번 사이에 자꾸 틀린다. 그럼 바로 알 수 있어요. 아, 이거 식사도끼에 관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저는 실기할 때 36번부터 80번까지 실제 국가고시 문항수와 번호를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36번 풀어볼게요.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욕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게 한다. 2번 반찬을 모두 잘게 썰어 제공한다. 3번 다양한 색깔의 반찬을 골고루 제공한다. 4번 감칠맛 나는 단 음식 위주로 준비한다. 5번 신맛이 강한 음식을 주어 미각을 자극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번호 1번부터 5번까지 읽어 내려가시면서 답 3번이야 라고 보이셨을 것 같은 문제예요. 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실제 국가고시에 출제합니다. 상중하 난이도가 좀 나눠져 있다 보니까요. 식욕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표준교재에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하죠. 지금 보시는 3번 문항처럼 다양한 색깔의 반찬을 골고루 제공해줘라. 나머지는 딱 봐도 틀린 문항이고요. 자, 다음이요. 37번입니다. 경관 영양액을 주입하던 중 대상자가 구토를 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1번 침대 머리 높이를 낮춘다. 2번 영양액 대신 물을 주입한다. 3번 비위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4번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 높이와 같게 한다. 5번 비위관을 잠근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하자면 잠그고 보고 여기까지 가주시면 표준교재대로 아주 정확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의 아래 체크박스가 있어요. 사실 이 경관 영양 돕기는 이 본문 내용과 체크박스만 잘 아셔도 정답 무조건 찾을 수 있거든요. 네. 왜냐면 어차피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고요. 경관 영역에서 나올 수 있는 문항수의 내용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체크박스 안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없는 내용을 5개를 여기다 놓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에 없는 내용이 체크박스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경관 영역은 제가 항상 이렇게 체크박스를 가지고 오는데, 그 부분을 꼭 점검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구토뿐만이 아니라 여기 체크박스 안에 보시면 구토나 청색증이 나타날 때 같습니다. 잠그고 보고 그 문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경관 영양액을 주입하던 중 대상자가 청색증이 나타날 때 이런 식으로 그럼 벌써 다른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다 잠그고 보고까지 가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여기 내용 외에 여기 체크박스를 한 번만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주입하면 상하고 또 농도가 진한 걸 주입하거나 빠르게 주입하면 설사나 탈수가 유발될 수 있고요. 속도는 1분에 50ml 이상 주입되지 않게. 영양액은 항상 위장가보다 높이 있어서 중력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게. 비위관이 빠졌다면 빼거나 그러면 밀어넣거나 하시면 안 되죠? 여기도 보고 이렇게. 자, 다음 문항 갈게요.
38번입니다. 대상자의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1번 계량컵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컵을 이용한다. 2번 약병 뚜껑은 뚜껑의 안쪽이 아래로 향하게 놓는다. 3번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 4번 계량컵에 남은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어 보관한다. 5번 색이 변한 물약은 따르기 전에 흔들어서 사용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계량컵과 종이컵의 차이가 계량은 눈금이 있어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없을 때 종이컵 대치가 안 돼요. 계량컵보다 더 좋은 컵이 있을까요? 네, 어쨌든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계량이 가능한 걸로 대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뚜껑의 안쪽이 아래로, 아니죠. 뚜껑의 위가 아래로. 네, 이게 감염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네, 어디로 따라요? 라벨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좀 더 정확하죠? 라벨이 붙은 쪽으로 잡고, 라벨이 없는 쪽으로 따른다. 네. 그 다음에 약병에 다시 넣는 거 안 되고요.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가 아니라 버려라. 이렇게 해야 정답이죠. 네, 다음 문항 갑니다. 39번입니다.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넣을 때 옳은 위치는 1번 하부 결막낭 중앙, 2번 각막 위, 3번 비루간 입구, 4번 위 눈꺼풀인 상안검, 5번 하부 결막낭 내측. 정답은 1번입니다. 하부 결막낭 중앙. 하나 더 하자면 하부 결막낭, 그러니까 아래 눈꺼풀 한검, 중앙이나 외측 여기까지 가져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측이라고 해서 틀린 거죠. 네, 네, 어디라고 해야 돼요? 외측 이렇게 바깥측에. 네, 그래서 가운데이거나 외측으로. 또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높이는 1에서 2cm 높이에서 투여하는 거 좋습니다. 이런 숫자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리고 정확하게 숫자는 정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1이 3이 될 수 없고 1이 4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1, 2 이렇게 숫자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40번입니다. 정맥주사 바늘이 제거된 후에 알코올 솜으로 절대 비비지 않는 이유는 1번 주사 부위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2번 주사 부위에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3번 알코올이 혈관 내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4번 주사 부위에 피멍이 들 수 있기 때문에 5번 수액이 심장 쪽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알코올솜으로 비비면 안 되는 이유가 정맥 주사에 바늘을 넣은 경우에 좀 정맥을 뚫은 거예요. 구멍을 낸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네, 그 혈관의 부분을 비비게 되면 그러면 네, 터진 혈관이 번지죠. 그래서 비비지 마시고 꾹 눌러주세요. 번진다는 표현이 피멍, 멍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아마 문제 푸시면서 바로 답이 보이셨을 거예요. 자, 다음은 가겠습니다. 41번입니다. 대상자가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장실 문고리는 막대형으로 한다. 2번 화장실 표시는 입구 아래쪽에 한다. 3번 화장실 조명의 조도는 낮게 유지한다. 4번 화장실 복도에 조형물을 두어 미관을 좋게 한다. 5번 화장실에 갈 때 신고 벗기 쉽게 슬리퍼를 신긴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막대형, 문고리 자체가 둥근형은 소나기의 이 소근육의 움직임이 좀 둔해지기 때문에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열고 닫기 쉬운 막대형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입구 화장실 표시 같은 경우에는 눈에 좀 잘 보이는 곳에 조도는 좀 높게, 환하게 조형물이 두시면 보기 좋은 게 아니라 낙상하실 수도 있고 걸려 넘어지실 수 있으니까 5번 문항에서 조금 살짝 헷갈리셨을까요? 네, 그러면 슬리퍼를 신지 화장실에서 뭐 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신고 먹기 쉬운 슬리퍼의 형태보다는 잘 넘어지지 않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신는 실내화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앞뒤가 막혀 있는 신발 같은 거 그런 신발들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왜 슬리퍼 같은 경우에는 잘 벗어지고 신고 벗기가 쉽기 때문에 잘 벗어져요.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자, 다음 문항 갈까요?
42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상에서 자주 배변 실수를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평소 배변 시간을 파악하여 변기를 데워준다. 2번 음식 섭취량을 줄여준다. 3번 낮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4번 간이변기를 침대에 두고 사용하게 한다. 5번 기저귀를 깔고 하의를 벗긴 후 이불을 덮어준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배변의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배변 시간을 좀 파악하셔서 그 시간에 맞춰서 변기를 데워주는 연습을 좀 하셔야죠.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후에 사용하셔야 되고요. 네, 지금 보시면 5번 같은 경우 기저귀 실수한다고 바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저귀를 사용하실 때는 순서도 바뀌었죠. 벗기고 덮어주는 게 아니라 이불을 덮고 네, 옷을 벗겨주시는 게 맞고요. 다문안 갑니다. 43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 이동변기를 놓는다. 2번 이동변기는 침대에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여 놓는다. 3번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의 높이보다 낮게 한다. 4번 이동변기는 하루에 3번 세척한다. 5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 변기에 앉힌다. 네, 정답은 2번이죠. 편마비 대상자 변기를 사용하실 때 침대에 30에서 45도 각도 비스듬히 민다는 맞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건강한 쪽에 그래서 그걸 또 빼가지고 1번, 2번의 문항을 나눠놓은 거죠. 그래서 마비된 쪽에 두시는 게 아니라 편마비니까 이동변기의 먼 쪽에 팔굽혀를 잡고 이동하셔야 돼서 건강한 쪽에 놔주시면 되고요. 낙상의 우려 때문에 이동변기의 높이와 침대의 높이는 같게 맞춰주시면 되죠. 네, 그다음에 이동변기는 매번 세척해요. 네, 정해진 횟수대로 세척하는 게 아니라 용변을 보실 때마다 그다음에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해주셔야지만 높이가 안전합니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44번입니다.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할 때 둔부를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하는 이유는 1번 근육 이완, 2번 욕창 예방, 3번 변의 자극, 4번 심리적 안정, 5번 장운동 촉진. 정답은 2번이죠.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네, 가볍게 두드려 주셔서 피부에 그쵸? 통풍이라든지 순환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좋게 하시면 그럼 기저귀로 인해서 발생하는 습기에 의한 욕창을 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45번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유치도뇨관을 잠근 후 보행하게 한다. 2번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아래로 오도록 들고 보행하게 한다. 3번 유치도뇨관을 잠근 후 보행하게 한다. 문항이 같네요. 그죠? 제가 하나를 돌 바꿨나 봐요. 그럴 수 있네요. 어떡하지? 그냥 갑시다. 한번 봐주세요. 네, 문항 하나를 바꿨어야 되는데, 지금 1번, 3번 문항이 좀 같아요. 네, 네, 요건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다음 4번에 유치 도뇨관을 새 것으로 교체한 후 보행하게 한다. 5번, 소변 주머니가 보이지 않게 바지 안에 넣고 보행하게 한다. 예, 의도하진 않았지만 오지선이 사지선이 됐습니다. 답변만 찾아주세요. 네, 정답은 2번이죠.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계셔서 보행을 하실 때는 잠그지 않아도 돼요. 열어놓고 보행하시면 돼요. 대신에 높낮이를 잘 잡아주셔야 되죠. 그게 2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랫배보다 소변줄은 유치도뇨관을 아래로 놔서 역류하지 않게 중력위에서 위에서 아래로 올라가게끔 그렇게 잡고 보행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머지 뭐 다 오답이에요. 잠그는 것도 안 되고 뭐 일부러 교체를 할 필요도 없고요. 바지 안에 어떻게 들어가죠? 네, 참, 네, 이 출제하시는 분들 대단합니다. 언어가 말장난인데 정말 말같이 만들어 놓거든요. 장난을 말처럼. 그래서 정답처럼. 자, 일단은 45번은 저의 좀 미스가 있었지만, 네, 그냥 봐주세요, 넓게. 자, 다음 문항 갑니다. 46번입니다.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매 식사 후 30분 이내와 자기 전에 칫솔질하게 한다. 2번 칫솔모가 단단한 칫솔로 닦게 한다. 3번 치아에서 잇몸 방향으로 칫솔질하게 한다. 4번 칫솔로 치아뿐만 아니라 혀의 깊숙한 데까지 닿게 한다. 5번 치실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한 후 칫솔질하게 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의 혈액응고 장애라는 마크가 딱 찍혀서 아마도 이쪽에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치실이라고 벌써 딱 떠올르셨을 거예요. 네, 답이 의외죠. 이건 일반화된 칫솔질의 내용이었으니까. 네, 맞는 건 일단 1번입니다. 배식사 후 30, 네. 제가 중간에 뭐가 좀 살짝 헷갈려가지고 가르치는 저도 헷갈려서 체급 256페이지 순식간에 딱 피고요. 예, 제가 뭐가 헷갈렸냐면 예, 오래 일한 강사도 가끔 그렇습니다. 이게 30분 맞나? 이 순간이 들어가지고 왜 3장 30분? 순간 헷갈린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제가 헷갈렸던 부분을 예, 이거 문제풀이 하면서 같이 갑니다. 1번 맞아요. 식사 후 30분 이내. 그 다음에 또 숫자 3이 딱 등장할 때가 있죠. 3분간 하도록. 요 두 가지. 예. 그래서 저 순간 멈춰놓고 해서 맞네? 라고 해서 다시 돌아와서 어디까지 했지? 이게 좀 살짝 헷갈리는 거거든요. 다시 정확하게 좀 알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칫솔이 아니라 부드러운 칫솔. 3번은 오답, 먼저 금방 아시죠? 바뀌었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깊숙한 데까지 닦으시면 안 되죠? 구토가 유발됩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이제 나왔어요, 치실. 출혈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한 후 칫솔질하게 한다. 이것도 사실은 거꾸로 됐고요. 칫솔질을 먼저 하시고 치실을 사용하시는 게 순서가 맞는데 우리는 문제가 혈액응고 장애라고 했으니까 출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치실의 사용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정답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살짝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군데군데 담아놨지만 네, 우리는 정답 1번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항 갑니다. 47번입니다.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톱을 이용하여 두피를 마사지한다. 2번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른다. 3번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헹군다. 4번 대상자 어깨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한다. 5번 머리를 감긴 후 남은 물기는 자연 건조되게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3번은 뭐 정확하죠. 린스하고 따뜻한 물 헹구십시오. 1번 같은 경우에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자, 요양보호사 표준 모든 교재에 공통점이 있어요. 염증,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뭘 바르고 뭘 처치라고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정답은 딱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보고한다. 이거 알아두시면 이런 거 다 금방 찾으실 수 있어요. 모든 실기의 내용에 이상 유무가 발견되면 무조건 뭐 한다고요? 보고한다. 이것만 답입니다.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침대 모서리 쪽에 오도록. 예, 이거 침상에서 머리 감기 돼, 그쵸? 예. 그 다음에 자연 건조보다는 빨리 건조 드라이를 이용해서 건조시켜 주셔야 신체 체온의 변화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48번입니다. 발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보습제를 듬뿍 발라준다. 2번 산성 비누로 거품을 내어 씻긴다. 3번 따뜻한 물에 15분 동안 담가준다. 4번 낮 시간 동안 자외선에 노출시킨다. 5번 식초물에 적신 수건으로 감싸준다. 정답은 3번입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려면 따뜻한 물에 담궈 주시면 되죠. 네, 그러면 혈관이 이완돼서 노폐물이 잘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손발을 닦기 전에 따뜻한 물에 담가주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나기도 해요. 그럼 지금 문제와 답을 바꿔주시면 돼요.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발을 손으로 바꿔도 문제가 똑같아집니다. 그쵸? 네, 자, 다음 문항 갈게요. 49번입니다. 목욕을 준비하던 중 대상자의 혈압이 높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반신욕을 하게 한다.
2번 1시간 이상 천천히 목욕시킨다. 3번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목욕을 미룬다. 4번 이동 욕조를 사용하여 목욕시킨다. 5번 혈압약을 복용하게 한 후에 목욕시킨다. 정답은 3번입니다. 혈압이 높다 하여, 그쵸? 목욕을 할 수 없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가장 상태가 양호했을 때, 그때 목욕을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혈압이 높게 된 것을 알게 됐어요. 준비를 막 하고 있는 사이에. 그럼 더 이상 하면 안 되죠.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가장 좋은 날을 선택해서 목욕을 하셔야 돼요. 오늘 목욕 안 한다고 크게 달라질 거 없습니다. 하루 미뤄도 되고요. 일주일 미루셔도 돼요. 그런데 목욕을 하다가 잘못되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목욕하기 전에 우리가 상태 파악하는 내용과 어떻게 대처할까요? 라는 답을 구해보는 거예요. 밀어주시면 됩니다. 가차없이 뒤로 연기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50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요거는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선생님께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우리 옷 벗고 입히는 순서는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다른 거 내면 되니까. 그런데 확률상이 좀 높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이거 조금 암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요 두 가지를 강조하거든요. 입마, 욕하는 거 아니고요. 옷을 입을 때는 마비 쪽부터. 그럼 이거 하나 외우시면 나머지 따라와요.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이것이 헷갈리다면 간단합니다. 한쪽 팔 가슴에 붙이시고 직접 본인이 입어보고 벗어보시면 돼요. 저는 강의 시간에 그렇게 하거든요. 자, 오른팔 가슴에 붙이세요. 이렇게 하고 옷 입어보세요. 벗어보세요. 본인이 직접 해보시는 순서가 다 추려져요. 그래서 그거를 몸으로 체화하시고 이제 몸으로 직접 하지 않아도 그래, 입을 때는 마비 쪽부터 입는 게 편하더라. 벗길 때는 건강 쪽부터 벗기는 게 좋아.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게 일단 몸으로 실기를 한번 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를 외웠다면 두 번째는 뭐냐? 머리와 수액이 등장할 때는 항상 가운데에 갑니다. 이거를 외우게 해드려요. 그래야 정말 빨리 풀 수 있어요. 왜? 2번을 외우시는 순간에 일단 1번부터 보기 문제를 딱 보시면서 오지선을, 이지선을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놓고요. 2번하고 4번에서 답을 찾으면 정확히 나옵니다. 왜? 지금 어느 문제를 다 뒤져봐도요. 유황보사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 중에서 머리가 3개 들어가고 머리가 4개가 가운데 있는 보기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를 잘 파악하는 노하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가운데 있는 문항부터 찾아. 그러면 3개 다 나가요. 2번하고 4번 중에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머리가 가운데 있는 거 2개 놓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문제로 가는 거죠. 벗긴다 이렇게 써요. 벗긴다.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인데 왼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이 건강한 쪽이지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요게 요런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는 노하우, 너울쌤이 가진 노하우. 다른 분은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강사님도 영상을 안 봐서. 근데 저는 이렇게 풉니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51번입니다. 대상자를 옆으로 눕혔을 때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는 1번 엉덩 관절과 척추 관절을 편 자세 2번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을 편 자세 3번 엉덩 관절은 굽히고 무릎 관절은 편 자세 4번 엉덩 관절은 펴고 무릎 관절은 굽힌 자세 5번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을 굽힌 자세. 정답은 5번이죠. 옆으로 누웠을 때. 이거 283페이지에 가시면 참고가 있어요. 참고. 제 있는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선이 먼저 향하고 얼굴, 어깨, 엉덩이 순으로 돌아눕게 한다. 엉덩이를 뒤로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 모두 굽혀준다. 이거 옆으로 눕히기잖아요. 옆으로 눕히고 나서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을 굽힘 자세가 되시면 그러면 안정되고 편하네요.
또르르 다시 넘어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표준규칙 283페이지에 참고 돌아눕기 정상 반응의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네, 자 다음 문항 갈게요. 52번입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방법은 1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2번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똑바로 내려간다. 3번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4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번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정답은 4번입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이에요. 요렇게 내리막길, 그쵸? 예, 그럼 휠체어를 갈 때 당연히 뒤로 돌려서 또 어떻게 가요? 지그재그로 내려가는 게 좋죠? 지그재그로. 네. 그 이유는 대상자의 무게감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거죠. 무거워서 내가 힘을 다 지탱할 때 지그재그로 좀 내려가면 덜 무겁거든요. 무게가 좀 분산되니까. 그렇죠? 그 정답이 4번이었죠? 자, 다음 문항이요. 53번입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있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의 발목을 무릎 위치보다 뒤쪽에 놓게 한다. 나. 일어서면서 숙여진 상체를 펴게 한다. 다. 얼굴이 무릎 위치보다 앞쪽에 오게 한다. 라.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한다. 자, 이것도 시간 드릴 테니까 가나다라 순서 한번 찾아주세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 2번이죠. 자, 일으켜 세우는 방법이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앞에서 보조법, 옆에서 보조법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건 좀 뭐하고 가까울까요? 네, 옆보다는 앞에 가까운 좀 방법이죠. 네, 이제 제일 먼저 대상자의 발목을 무릎 위치보다 뒤쪽에 놓게 한다. 이거 앞에서 보조법, 옆에서 보조법 여기보다는 어디하고 좀 문제가 연관되어 있는 거냐면요. 286페이지에 가보시면 앉았다 일어서기 정상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요겁니다. 네, 요거. 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다 좀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세우기라는 공통어 낸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세분하자면 앞에서 보조해서 이렇게 세우는 방법, 옆에서 보조해서 이렇게 세우는 방법 이렇게 명시가 됐을 텐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난 거지? 라고 해서 지금 찾아보니까 참고에 요렇게 요런 표준교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발목을 무릎보다 뒤쪽으로 가져가고 이 말이잖아요. 뒤쪽으로 가져가고 여기까지. 그쵸?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이렇게 여기까지죠. 예, 여기 상체를 숙여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얼굴이 무릎 위치보다 앞쪽에 오게 한다. 예. 그 다음에 여기죠. 얼굴이 무릎보다 앞쪽으로 움직이게 한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일어서면서 숙여진 상체를 펴게 한다. 예, 상체가 숙여지지만 여기 이렇게 표기한다. 요런 내용. 그러니까 이거는 본문에 나와 있는 걸로 이 가나다라 순서가 문제가 출제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286페이지 참고에 이 앉았다 일어서기 정상 반응 이걸로 여기 보기를 좀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라다나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54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은 1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 앞에서 보조한다. 2번 대상자의 보행기 앞에 기대어 서게 한다. 3번 두 발을 함께 이동한다. 4번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옮기게 한다. 5번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90도 구부러지는 높이로 조절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보행기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도 좀 뭉쳐놨어요. 우리 보행법이 두 개잖아요. 양쪽이 다 건강할 때는 보행기 한 발, 다른 발. 한쪽 다리가 약할 때는 보행기와 약한 다리가 먼저 가고 건강한 다리가 따라오고. 그래서 정답 4번이죠. 3번 두 발을 같이 이동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건강한 쪽에서 앞에서 보조하는 게 아니라 불편한 쪽에서 연보사 지지해 주셔야 돼요. 기대어 서시면 큰일 납니다. 낙상 일어날 수 있어요. 팔꿈치는 90도가 아니라 몇 도인가요? 30도. 둔부 높이. 이렇게 해야 정답인 거죠? 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55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버스에 승차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네, 이거 선생님들 한번 풀어주세요. 시간 드릴게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정답 1번이죠. 네, 우리가 지금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네,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그림은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그냥 그림 하나를 생각하셔도 좋고 그림 빼고 글씨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아까 옷 입고 벗는 거가 머리에 가운데 있듯이 지팡이가 항상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지선을 이지선으로 놓고 풀 수 있어요. 지팡이가 맨 앞에 나와 있는 것만 정답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두 가지 중에서 고민해 주시면 돼요. 자, 계단을 올라갈 때 순서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승차, 올라갈 때니까 지팡이가 먼저 가시고 건강한 다리, 지팡이 잡고 있는 쪽이 건강한 다리죠. 오른쪽 혐압이니까 왼쪽 다리.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 순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 이제 1번이에요. 자,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가 올라갈 때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풀 때 정지를 한번 하시고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만약에 내려갈 때라고 하면 답은 몇 번으로 갈까? 또는 혹시 평지를 간다고 했을 때는 답이 몇 번이 될까? 여기까지도 좀 고민을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음 회차에 가면 내려가는 거 물어볼 수 있고 또 그 다음 회차에 가면 평지를 가는 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어차피 시험 문제가 세 가지 경우수를 가지고 나는 거잖아요. 올라갈 때, 내려갈 때, 평지 갈 때. 이게 오른쪽 편마비냐, 왼쪽 편마비냐. 그러면 토탈 6개예요. 예, 그죠? 예. 답은 6개가 아니라 4개겠죠. 계단을 내려갈 때, 평지 갈 때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문제를 막 몇 개를 풀어서 파악하는 것보다 한 문제 푸시면서 직접 내가 문제의 유형을 좀 같이 풀어보신다면 그럼 훨씬 실력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꼭 한번 해보세요. 정지 눌러주시고. 자, 다음 문항 갑니다. 56번입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매트리스 위에 찜질기를 깔아준다. 2번 대상자 외에 1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한다. 3번 일주일에 한 번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4번 매트리스는 끓는 물에 소독한 후 말려서 사용한다. 5번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매트리스 공기압이 잘 되는지 매번 사용할 때마다 확인해 주셔야 되죠. 뜨겁고 차갑고 찜질기 사용 안 되고요. 한 명 이상 동시에 사용 안 돼요. 무게감이 그게 이제 받쳐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 작동 여부는 매번 사용할 때만 해주셔야 되고 끓는 물에 소독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정답 5번이죠. 자, 다음 문항이요. 57번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위생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액체 비누보다 고체 비누를 사용한다. 2번 세면대에 깨끗한 물을 받아 충분히 씻는다. 3번 장갑을 끼고 처치한 후에는 씻지 않아도 된다. 4번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젖은 수건을 말려 사용한다. 5번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지를 넣어 손톱 밑까지 씻는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맞아요. 그쵸? 액체 비누보다는 고체 비누. 이거 아니죠. 예. 고체는 세균에 의해서 감염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면 쓰고 나서 남은 쪽에 수분이 습기가 다 말리지 않으면 공기 중에 세균이 그쪽으로 쫙 달라붙어요. 그래서 액상, 누르는 것만 나올 수 있는 액체 비누를 사용하는 걸 권장하는 거고요. 물은 받아서 쓰시면 안 되고 흐르는 물. 장갑은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손 씻기는 전으로 젖은 수건 안 되죠. 젖은 수건에 또 공기 중에 색이 쫙 말려 있으니까 수건은 말라 있는 거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이요. 58번입니다.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승강기를 이용하여 대피한다. 2번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대피한다.
3번 불길에서 대피할 때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싼다. 4번 방을 빠져나간 뒤에는 문을 열어둔다. 5번 방향을 알기 힘들 때는 양쪽 손으로 벽을 번갈아 짚으며 나간다. 네, 정답 3번입니다.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며 나간다. 승강기 사용 안 되죠. 계단을 이용해서 신속히 들이마시며가 아니라 3번처럼 가리고 예, 빠져나간 뒤에 문을 열어둔다. 아니요, 글쎄요. 이거는 문을 열어두면 또 번질 수 있겠죠? 5번 같은 경우에 한쪽 손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나머지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네, 손 바꾸지 않아요. 낮을 떠나서 어두우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한 손은 손과 입을 가리고, 네, 제 목소리가 살짝 이상한 게 저도 손으로 하나 가려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한 손은 벽을 짚으면서, 그렇죠? 네, 자, 다음 문항이요. 자, 59번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가정에서 전기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플러그를 뺄 때는 전선을 잡고 뺀다. 2번 화장실 콘센트의 보호용 커버는 열어둔다. 3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는다. 4번 겉면이 벗겨진 전선은 청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한다. 5번 전기 기구는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바로 찾으셨을 겁니다. 저 해설 안 할게요. 이거 그거 상식으로도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 네. 자, 다음 문항이요. 60번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2번 멸치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만든다. 3번 생선은 오래 굽고 육류는 기름에 튀긴다. 4번 엿과 설탕 같은 단당류로 음식을 조리한다. 5번 음식은 한꺼번에 만들어두고 조금씩 제공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뜨거울 때는 짠맛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이 뜨거울 때 간하지 않습니다. 그쵸? 2번 맞고요. 생선은 적당히 구워야죠. 기름에 튀기는 음식은 기름이 많이 들어가면 소화가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튀긴 음식의 조리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단당류요? 혈당 올라가요. 복합당 주로 쓰셔야 되고요.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두시는 게 아니라 먹을 만큼만 그때그때. 자, 다음 문항이요. 61번입니다. 대상자의 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지참한다. 2번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필요한 금융 정보를 제공한다. 3번 업무 처리 결과에 불만족해 하면 대상자가 처리하게 한다. 4번 대상자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사적 업무를 처리한다. 5번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 준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은행 업무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연계 필요하고요. 은행 업무를 보는데 급여 제공 기록지를 지참하실 이유는 없어요. 네, 은행 업무와 관련된 서류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시면 안 되는 일이고 불만족하셨다면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될지를 같이 상의를 하셔야죠. 불만족해서 아이 그 다음에는 어르신이 직접 가세요. 이거 대상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그런 거 안 되잖아요. 사적 업무 처리할 수 없고요. 그렇죠? 자, 다음 문항이요. 62번입니다. 시설에서 실내 환경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겨울철에는 제습기를 사용한다. 2번 양변기에 물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는다. 3번 전체 난방보다 국소 난방이 바람직하다. 4번 방바닥의 먼지는 빗자루로 제거한다. 5번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면 방향제를 뿌린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맞아요. 그쵸? 겨울철에 제습기, 습할 때가 여름인가요? 겨울철에는 아마도 습도를 맞추려면 가습기를 틀어주셔야 될 거예요. 전체 난방이 국소 난방보다 바람직합니다. 예, 온도의 변화차가 없어야 되니까요. 빗자루로 제거하신 먼지 나는 소음기 질환이 이렇게 우려가 되니까 그럴 땐 청소기. 예, 쓰레기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방향제 뿌리는 게 아니라 세척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자, 다음 문항 갈게요. 6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누워만 있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누워 있게 한다. 2번 누워만 있으려고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3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화분에 물을 주게 한다. 4번 게으른 습관은 건강을 해친다고 설명한다. 5번 주기적으로 환경을 바꾸어 기분을 전환해 준다. 정답은 3번입니다. 치매 대상자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런 경우 어떤 거 하는 거죠? 이거? 좋아하는 화분에 물을 주게 한다. 주의환기법이죠. 치매의 문제의 정답은 주의환기법에 대한 것만 잘 알아두셔도 정답을 찾는데 보통 3개 뭐 정도는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늘 수업 시간에 하지만 문제 행동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서 정답에 좀 가까운 걸 찾으시려면 주의환기법을 좀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실제 치매 어르신 대처하실 때도 주의환기법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됩니다. 네. 자, 이것도 그거죠. 좋아하는 뭔가를 하게 해서 현재 상황을 바꿔주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다음 문항 갈게요. 64번입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거 환경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둔다. 2번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3번 현관 출입문은 투명한 유리로 설치한다. 4번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 작은 깔개를 둔다. 5번 방에 큰 거울을 두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간이문을 달아서 흔들어서 안 열리면 되돌아가실 수 있게. 간이문이 어찌 보자면 가짜 문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거죠. 문같이 생겼는데 열어도 안 열리네? 그러면 되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계단 끝부분까지 올라갑니다. 자,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벽 쪽으로 붙어 있어야 낙상률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치매 어르신들은 유리의 기능을 잘 몰라요. 예, 유리 되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유리가 창밖을 볼 수 있는 게 유리인데, 예, 이 유리의 기능을 잊어버리시니까 밖이 보이면 유리로 나가시려고 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유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표준교재 나오잖아요. 예, 뭔가 커튼을 치든지, 선팅을 붙이든지, 그릴을 붙이든지,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걸 좀 막아주실 수 있게. 깔개 같은 거 위험하죠. 미끄러져 다치실 수가 있어서. 거울이요.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큰일 나요. 이런 사고도 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수업 시간이면 자세히 하겠지만 네, 수업 속에서 잘 드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일단 거울 안 돼요. 요리도 안 되고요. 정답 1번입니다. 네, 자 다음 문항이요. 65번입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쓰레기를 모아 서랍에 감추는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쓰레기는 비위생적이라고 설명한다. 3번 쓰레기 모아서 어디에 쓰려는지 물어본다. 4번 다른 대상자 앞에서 서랍을 열어 보이며 행동을 지적한다. 5번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가자며 함께 나간다. 정답은 5번입니다. 여기 문항도 주의환기법이에요. 반복적인 행동을 했을 때 현재 상황에서 다른 행동으로 넘어가실 수 있게. 예, 그러면 할 만하신 거, 좋아할 만한 거, 신나는 거, 따라할 만한 거 이런 것들 있죠. 예, 그게 여기서 가장 좋은 게 어떤 걸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그런 거. 예, 환경을 바꿔주시면 돼요. 밖으로 나가자. 이거 사러 갑시다. 어르신 저랑 뭐 하러 가요? 뭐 사러 가요? 이런 주의환기법으로 답을 찾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었죠?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66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비누를 입에 넣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비누가 진 손을 쳐서 빼앗는다. 2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호빵을 주면서 비누와 바꾼다. 3번 무슨 맛이 날 것 같은지 물어본다. 4번 비누라고 설명하며 냄새를 맡아보게 한다. 5번 음식물인지 아닌지 잘 구분해 보라고 말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역시나 주의환기법입니다. 네, 비누를 입에 넣으려고 할 때 다른 걸로 바꿔서 좋아하는 호빵을 주면서 바꿉시다 라고 하는 거. 이거 그거죠.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계실 때 예, 그거 위험한 거니까 쳐주세요. 저만 알아요. 어르신이 위험한 거 몰라요. 그럼 들고 있는 것보다 좋은 거로 교환합시다 라고 해서 네, 이거 대처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2번이었습니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67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야간에 실내에서 계속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배회하지 못하게 주의를 준다. 2번 복잡한 일을 주어 집중하게 한다. 3번 출입이 가능한 창문은 잠근다.
4번 실내 조명을 끄고 침대에 눕게 한다. 5번 대상자의 정신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배회하실 때 실내에서 배회해요. 네, 실내 배회보다 무서운 건 집 밖으로 나가시는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는 거. 그래서 출입이 가능한 창문,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다 잠궈 두셔야 돼요. 창문뿐만 아니라 문도 그렇고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걸 좀 차단해 주셔야 되잖아요. 2번 같은 경우에 또 말장난했죠. 복잡한 일이 아니라 단순한 일이고요. 5번도 말장난했어요. 정신적 욕구가 아니라 신체적 욕구. 예, 그래서 요런 건 좀 꼼꼼히 봐주셔야 돼요. 정말 말 같은데 답이 아니네? 네, 제가 뭐 비하하는 그런 문구가 아니라 말 장난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말은 맞는데 약간, 네, 개그스러운 거죠.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나오는 거. 근데 요런 내용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요양원서 시험에서. 제가 기출문제 계속 분석하다 보면요. 예, 그 정답은 일단 3번입니다. 자, 다음 문항 갈게요. 68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침해 대상자가 낮잠을 자다가 깨서 이 방에 있는 사람 다 나가! 라고 고함을 친다. 1번 나쁜 꿈을 꾸었는지 물어본다. 2번 함께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쐰다. 3번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 4번 다른 대상자들에게 사과하게 한다. 5번 방에 있는 대상자들을 다른 방으로 이동시킨다. 네, 정답은 2번이죠. 이것도 주의원기법. 네, 낮잠을 벌떡 주무시다가 다 나가! 막 소리 져.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집단 프로그램, 아니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실 수는 있어요. 어르신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면. 근데 지금 막 다 나가! 막 화를 내고 이러는데 프로그램 하자 그러면 글쎄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좋아하는 거라면. 근데 그거보다는 예, 밖으로 나가서 지금 이 공간을 좀 환기를 시켜주시는 거. 그게 훨씬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보시는 게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문항 갈까요? 69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 얼굴을 잡고 우리 딸 일하고 왔어? 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번 엄마 잘 다녀왔어요. 2번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 3번 제가 누군지 자세히 보세요. 4번 어르신 제가 딸인 것 같아요. 5번 저는 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좀 어렵지 않으신가요? 네, 왜? 교재 없어요. 표준 교재 있으면 뭐, 아, 이거 책 몇 페이지에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저도 예, 안내를 하겠지만, 이 실제 국가고시에 났던 문제인데, 안 바꿨어요. 하나도요. 똑같이 갖고 왔거든요, 제가. 예, 그런데 이렇게 난다고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렇게 많이 하세요. 일단은 보기 5개를 보시면서 정말 내 생각대로 풀면 오답률이 많이 나와요. 저는 이런 문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제위원의 의도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 예, 그건 출제위원이 의도하는 바가 코였을까, 귀였을까? 이걸 고민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 딸 일하고 왔어? 라고 했을 때, 요양보호 선생님이 이번은 어떤 출제자의 의도인 거냐면, 현실감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아이 어르신, 저는 요양보호사입니다. 라고 어르신에게 인식시켜주는 현실감에 인정해서 답을 찾아봐라 라고 하는 의도예요. 예, 그리고 또 이거를 공감법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답 좀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 이게 국가고시에 출제됐던 문제 그대로 제가 가지고 왔던 이유는 의도하신 바가 뭐였지를 좀 파악해 볼 수 있게 이런 문제 유형이 좀 비슷하게 출제가 된다면 현실감을 심어줄 수 있는 답안을 좀 말을 골라보십시오. 라고 제가 문제풀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네, 알려주는 거예요. 현실감.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땡땡땡 누구 연보사입니다. 요렇게. 예,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다음이요. 70번입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아들이 내 퇴직금을 통장을 가져갔어. 라며 반복적으로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번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상하겠다고 다독인다. 2번 아들에게 연락하여 확인한다. 3번 통장을 직접 찾아서 건네준다. 4번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5번 통장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는지 물어본다. 네, 7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는 어떤 거와 가까울까요? 예, 이건 공감하고 가깝죠. 가져갔어. 내 퇴직금 통장 가져갔어. 이게 지금 왜
이 의도가 뭐냐면 속상하다예요. 이거 가져갔어. 어떡하면 돼? 나 돈 하나도 없는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공감에 관한 것과 비슷합니다. 들어주면서 속상하겠다고 다독여주시는, 예, 정말 공감법 1번의 내용은 정확하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개 문제 좀 봐보셔야 돼요. 이게 현실감을 의도시켜주는 내용인 건지, 아니면 이게 공감의 조건이 가는 건지, 아까는 코에 거는 코걸이, 얜 귀에 거는 귀걸이, 이런 문제잖아요, 지금. 네. 자, 다음 문항이요. 71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밖으로 나가겠다며 문고리를 잡고 흔들 때 대처 방법은 1번 잠잠해질 때까지 지켜본다. 2번 조용한 방에 혼자 있게 한다. 3번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4번 아끼는 인형을 주며 안아주라고 한다. 5번 밤에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알려준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인형요법. 네, 해질녘이 되면 네, 석양증후군이죠. 그러면 인형이나 애완동물이나 익숙한 목소리 이렇게 불안한 심리 좀 가라앉혀주게 하시는 방법. 그게 4번이었어요. 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72번입니다. 대상자와 대화할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화하는 내내 웃는다. 2번 손가락으로 지적하며 이야기한다. 3번 시선은 분산되지 않도록 한 곳에 고정한다. 4번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계속 고개를 끄덕인다. 5번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계속 웃는 것도 지적하는 것도 고정하는 것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다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에 들어갑니다. 바람직한 의사소통법에 눈높이 같게 맞춰주는 것, 존중의 가장 기본이죠. 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73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 것은 자, 치매 대상자가 아이고 아파 배 아파 죽겠어 라고 했을 때 요양보호사 1번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셨어요? 2번 배를 짚으며 여기가 아프세요. 3번 많이 아프셨군요. 장염인가 봐요. 4번 어저녁에 그죠? 무엇을 드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5번 속이 쓰리세요? 더부룩하세요? 콕콕 쑤시나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 의사소통하고 치매 파트를 콜라보레이션 합쳐놓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돼요. 네, 좀 잘 합치는 파트가 있어요. 체위 변경이랑 근골격계 질환성,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관한 거 많이 섞고요. 치매랑 의사소통 많이 섞어요. 예, 정말 실제 문제, 기출문제 보다 보면 그렇게 섞어놓는 문제도 유형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일단 치매에 나오는 의사소통법과 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치매 어르신이 아프다 이렇게 했을 때 신체 부위명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냐면 신체 부위를 짚어가면서 배를 짚으면서 여기가 아프세요. 또는 뭐 머리를 짚으면서 여기가 아프세요. 이렇게 소통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답 2번이었습니다. 다음 갈게요. 74번입니다.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는 대상자에게 나 전달법으로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1번 매번 옷 갈아입히기가 진짜 힘드네요. 2번 옷을 갈아입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3번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는 것이 싫으시군요. 4번 옷을 갈아입고 저와 함께 밖으로 나가서 산책하실래요? 5번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돼요. 네, 정답은 5번이죠. 나전달법. 나전달법에 단계가 있죠. 첫 번째, 있는 상황 그대로 이야기하십시오. 두 번째, 그 영향을 이야기하세요. 세 번째, 느낌은 그렇습니다. 4번, 바램. 요양보사 시험에서는 바램 안 나와요. 네, 그러면 정말 문장이 너무 길어져서 딱 세 개까지만 하거든요. 그러면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는 상황,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 1번. 그죠?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건강을 해칠까 봐. 그래서 느낌이 어떻냐, 네, 걱정돼요. 정확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전달법은 몇 번 연습해 보시면 문제가 눈에 들어오고요. 늘 드리는 힌트는 하나예요. 일단 긴 거에서 답을 찾으세요. 이렇게. 왜? 상황, 영양, 느낌 다 쓰려면 문제는 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짧은 문장은 답이 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두 개에서 고민하셨으면 될 일이에요. 근데 예, 상황, 영양,
느낌. 그걸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이제. 5번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다음 문항이요. 75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1번 시각장애 대상자, 2번 판단력 장애 대상자, 3번 행동장애 대상자, 4번 진압력 장애 대상자, 5번 공간지각력 장애 대상자. 자, 정답은 2번 판단력 장애 대상자입니다. 네, 이것도 뭐냐면 네, 삼지선으로 풀 수 있어요. 우리 표준교재에 난청, 시각장애, 언어장애, 판단력 이해력장애, 주의력장애, 네, 주의력 결핍장애, 진압력장애 6개밖에 없어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 국가고시는 또 돼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만 찾아주셔도 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표준교재 내용에 무엇이 있나요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사실 정답을 빨리 찾는 거와 갖는 노하우거든요. 네. 영부서 시험 공부 정말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표준교재를 많이 읽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눈에 보여요. 아, 일단 2개 지워. 3개에서 찾아야지.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내용을 좀 보는 거죠. 아, 어려운 표현? 이해 잘 못하는데? 그러면 실무 그래프 직접 보여주라고? 시험장에 오시면 어떻게 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진압력이 뭐였지? 시간, 장소, 때, 뭐 이런 거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품에 이름표를 붙이거나 날짜, 시계, 달력을 좀 알려주거나 이렇게 하면 그 진압력장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아니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풀어가실 수 있거든요. 예. 너는 강사니까 그렇게 푼다? 아니요. 강사 아닌 저희 제자 선생님들도 예, 저기 만점 받고 오는 분도 있고, 한두 개 틀린 분도 많아요. 저의 수준을 뛰어넘는 분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공부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제가 알려준 대로 하는 걸걸요? 표준교재 내용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지금 제가 푼 것처럼, 그거 빼고, 아니잖아, 아니잖아, 이렇게 풀어가실 거다라고 저는 장담해요. 그리고 지금 75번 같은 문제도 푸시면서, 아, 그래, 맞아, 2번이 맞았어.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만약에 시각장애 대상자가 답이 되려면 뇌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교재로 한번 돌아가시면서 봐주신다면 75번 문제 하나 푸시면서 난청도 알고 가고 시각장애도 알고 가고 언어장애도 알고 가고 진압력도 알고 가고 주의력 결핍도 알고 가고 다 푸실 수 있어요. 이게 한 문제로 유형 여러 개를 푸는 거. 반드시 표준 교재를 놓고 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차에 또 모의고사 문제를 푸실 때 75번, 76번 정답이 금방 보이시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실천하는 자, 그분한테만 찾아가는 게 기적입니다. 네, 자, 다음 문항이요. 76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시선은 한 곳을 응시한다. 2번 대상자보다 높은 위치에 선다. 3번 대상자와 신체적 접촉은 피한다. 4번 대상자 뒤에서 천천히 다가간다. 5번 언어와 몸짓을 함께 사용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언어와 비언어를 적재적소에 같이 쓰셔야 됩니다. 한 곳 응시 안 돼요. 눈높이 맞춰야죠. 높은 곳이 아니라. 신체 접촉 적절히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어 소통이 좀 안 되기 때문에 비언어의 신체 접촉만큼 또 소통을 빨리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서 당하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곳에서 소통을 해주셔야 맞는 거죠.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77번입니다. 하임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천천히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한다. 2번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내기를 30대 2로 한다. 3번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리게 한다. 4번 대상자 뒤에서 안아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5번 음식물이 보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입에 넣어 음식물을 찾는다. 정답은 4번이죠. 그냥 하임리법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는 걸 찾아주시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예, 글자 그대로 하임리법은 4번입니다. 예, 다 아셨을 거예요. 그쵸? 자, 넘어갈게요. 78번입니다. 대상자가 프로그램을 참여하던 중 손을 베어 출혈이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비눗물로 씻긴다. 2번 손을 마사지해 준다. 3번 지혈제를 뿌려준다. 4번 장갑을 착용하고
꺼즈로 압박한다. 5번 대야에 물을 받아 손을 담가준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출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혈이죠. 네, 압박해서 지혈을 시켜주는데 맨손으로 하지 말고 꺼즈를 대고 지혈해 주시면 좋습니다. 장갑 끼면 더 좋고요. 맨손이 아니니까. 왜냐면 혈액안에 오염물질, 감염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다음 문항 갈까요? 79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재가 대상자가 약물을 잘못 복용하는 경우는 1번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한다. 2번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3번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에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4번 약 처방이 바뀐 경우 이전 약을 먼저 복용한다. 5번 칼슘제는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에 복용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잘못 복용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 2번, 3번, 5번 다 맞는 설명이죠. 네, 잘 먹고 계시잖아요. 맞게 다. 처방이 바뀌었다면 이전 약을 먼저 복용하시는 게 아니라 처방 받은 시점에 약을 드셔야 되는 거죠. 왜? 상태에 따라 다르게 처방했을 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다음 다음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80번입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은 1번 출혈 예방, 2번 면역 기능 강화, 3번 신장 기능 향상, 4번 뇌 손상 최소화, 5번 근골격 손상 회복. 정답은 4번 뇌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 이거 그래서 4분에서 6분 안에 시간이 진행되면 뇌가 손상됩니다. 그쵸?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풀어보셨고요. 자, 문제 혹시 틀린 문항 옆에 번호 적으셨을까요? 분석하는 거 한 번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제가 요것 때문에 항상 부탁드리는 거죠. 지금 실기는 27개 이상 맞으시면 일단 합격이고요. 예, 합격되셨으면 일단 잘하고 있어라고 칭찬 좀 해주세요.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요. 예, 뭐 우리 만점 맞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합격의 목표라고 저는 사실 늘 얘기하거든요. 명보사 만점 맞으면 일 잘한다. 뭐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일단 합격하시는 걸 목표로 두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틀린 번호의 단원의 번호를 좀 적으셨다면 그 번호를 보시고 어느 단원인지를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만약에 내가 이 파트가 안 되네 그럼 여기 파트를 표준 교재나 단원 문제에서 다시 공부를 좀 하시고 다음 회차에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주면 점수가 상승되어 있습니다. 항상 모의고사는 목적을 좀 정확하게 정립을 하셔야 돼요. 자가 진단. 내가 과연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어디가 잘 되고 있고 어디가 잘 안 되고 있는지 이거를 진단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셔야 그래야 점수가 상승되는 계단의 곡선으로 갈 수 있고요. 차츰차츰 하나씩이라도 더 맞아야 공부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같습니다. 그 성장 조금이라도 성장이 있어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게 모든 노력에 대한 대가를 좀 보상받는 기분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과물을 조금씩은 내면서 가는 거를 저도 삶에서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내적 성장의 발전이지만요. 우리 선생님도 모두 잘하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또 다음 모의고사 1호 문제 가지고 선생님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공부하시고 최선을 다해서도 공부하셨던 자신 스스로를 기억하시면서 토닥토닥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남은 시간 화이팅 하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